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네소타와 샌안토니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는 밀워키에 패하며 오클라호마의 반경기 차로 추격당했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줄곧 1, 2위를 유지 중인데 1위를 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주전과 벤치의 조화가 좋은 팀이기에 언제든 연승으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와 타운스 등 올스타들이 나서는 주전 구간이 있고 고베어와 리드 등이 림 프로텍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나는 유타 원정에서 후반 경기를 잘 풀었지만 화력을 저지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모처럼 출전 시간을 가져간 간드로 마무켈라시빌리가 골밑 득점을 잘 만들었고 트레 존스가 공격 전개를 책임졌지만 화력에서 상대에 밀렸습니다. 그래도 웬반야마와 브레넴, 존스 등이 착실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나는 최근 10년간 최고의 재능이라 평가받는 웬바냐마가 있지만 데빈 바셀과 켈든 존슨 등 스윙맨진의 기복이 큽니다. 수비가 빼어난 미네소타 상대로 공격 전개도 원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운스와 고베어가 웬바냐마를 경기 내내 저지할 것이고 에드워즈와 콜리가 득점을 이끌 미네소타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는 뉴올 원정을 승리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디비전 1위를 달리는 팀을 원정에서 만났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주전과 벤치 모두 꾸준히 활약했습니다. 2점까지 추격한 상대에게 3점포로 비수를 꽂은 드로자니 팀 내 최다인 24점을 기록했고 부세비치와 도순무도 나란히 20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윌리엄스의 시즌아웃으로 인해 출전 시간이 늘어나 테리와 카터 등은 수비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디트는 뉴욕 원정을 마치고 이동해 시카고를 상대하는 백투백입니다. 오클라호마와 올랜도 이상으로 젊은 팀이기에 원정 백투백이지만 여파가 크진 않을 것입니다. 단 보그다노비치와 알렉 벅스 등 팀의 외곽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이적한 이후 떨어진 3점 성공률은 아쉽습니다. 아이비와 탐슨 등 스윙맨으로 나서는 선수들이 외곽포를 더 가동해야 합니다. 디트는 커닝햄과 듀런 등 차기 미국 대표팀에 승선할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베테랑이 부족합니다. 또 외곽에서 40%의 확률로 3점을 꽂을 선수가 없습니다. 백투백의 디트 상대로 카루소와 도순무 등이 강한 압박 수비로 체력을 떨어뜨릴 것이고 드로잔과 화이트가 득점을 주도할 시카고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밀워키와 샬럿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워키는 필라 원정에서 1쿼터 14점 차의 리드를 잡았고 그 이후 별다른 위기에 처하지 않으며 완승했습니다. 30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에 성공한 쿤보 외에도 크라우더와 릴라드 등이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높이의 우위를 가져갔고 포르티스와 비즐리가 3점슛 9개를 합작했습니다. 미들턴의 결장이 있는 최근이지만 점차 우승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샬럿은 엄청난 수비를 앞세워 포틀랜드를 원정에서 완파했습니다. 상대 점수를 80점으로 막아낸 경기였는데 외곽 성공률을 10% 이하로 저지했고 페인트존에서 안정적으로 득점했습니다. 특히 주전 빅맨으로 나선 리차드가 야투 성공률 72%로 21점을 몰아친 게 컸습니다. 확실한 볼핸들러가 없기에 마틴과 미치치 등이 볼을 운반 중인데 예상외로 잘 버티는 점도 큰 힘입니다. 샬럿은 포틀랜드 상대로도 브리지스와 리차드가 리바운드 10개를 잡아냈지만 팀 리바운드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높이가 좋은 밀워키 상대로는 원정에서 더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쿤보와 포르티즈, 로페즈가 제공권을 압도할 밀워키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클라호마와 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은 원정에서 열린 리턴 매치 첫 경기에서 전반을 내주며 고전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66대 48의 스코어를 기록하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상대의 거친 수비에 전반 고전했던 길저스 알렉산더가 후반을 지배했는데 돌파와 미드레인지 공략으로 36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윌리엄스와 홈그렌의 지원도 확실했기에 서부 1위로 올라섰습니다. 휴스턴은 높이의 우위를 살리며 홈에서 전반을 앞섰습니다. 그러나 후반 집요하게 페인트존 공략에 나선 오클을 막아내지 못하고 역전패했습니다. 벤블릿이 3점슛 4개 포함 20점을 기록했고 자바리 스미스와 브룩스의 외곽도 터졌지만 수비가 아쉬웠습니다.
센군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골 및 적극성이 다소 떨어진 점도 패인이었습니다. 휴스턴은 센군이 버티는 골 밑의 득점이 원활해야 경기가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센군이 리머텍보다 미드레인지 공략 비중을 높인 최근위기의 오클 상대로도 골 및 득점에서 뒤질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윌리엄스가 집요하게 상대 매치업을 공략할 오클라호마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틀랜드와 마이애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는 지난 월요일 경기에서 역대급 부진한 경기력으로 완패했습니다. 에이튼이 19개의 리바운드를 건져내는 등 높이에서 앞서며 리바운드 56대 41을 기록했는데 32개를 시도한 3점 슛 성공률이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이먼스는 21개 야투 중 17개를 실패했고 벤치 득점 합도 23점에 불과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세크에 이어 나서는 백투백입니다. 그래도 징계로 세크전을 빠진 지미 버틀러와 요비치가 돌아오기에 로테이션 운용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버틀러와 아데바요, 히로가 나서는 주전 구간 외에도 벤치도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민감한 스포엘스트라 감독이지만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인 상황이기에 로드 매니지먼트 차원의 결장은 없을 것입니다. 포틀은 에이튼과 그랜트 등 건실한 베테랑들이 나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콤 브록던과 핸더슨, 샤프 등 두 자릿수 득점이 가능한 백코트 결장자가 너무 많습니다. 징계에서 돌아올 버틀러가 주전 구간을 이끌 수 있고 아데바요가 에이튼과의 매치업에서 밀리지 않을 마이애미가 승리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